지난 48시간 세계 금융시장에 정말 거대한 파도가 쳤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파도가 한국 증시를 어디로 이끌지 그 가장 중요한 단서 5가지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정말 지난 48시간 동안 세계 경제가 말 그대로 요동쳤습니다.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만한 사건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지각 변동. 가장 먼저 글로벌 시장 전체를 뒤흔든 세 가지 거대한 움직임부터 짚어봐야겠죠. 이게 뭐냐면 바로 중앙은행의 정책 전환, 기술 섹터의 재편,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의 완화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반도체 업계의 메가딜, 그리고 미중 관계의 극적인 해빙, 이 세 가지가요, 그냥 따로따로 일어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서로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리스크 자산 시장에는 정말 강력한 순풍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한국 시장 5대 핵심 변곡점입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그럼 투자자인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지금 한국 증시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5가지 핵심 변곡점을 딱 찝어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는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고요. 둘째는 산업지형 자체를 바꾸는 엔비디아의 인텔 투자. 그리고 셋째, 시장의 큰 불안감을 잠재운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동 합의 소식입니다. 넷째는 시장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코스피의 움직임. 마지막으로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데 숨은 변수죠. 바로 일본은행의 정책 변화입니다. 세 번째 섹션, 거시경제와 반도체 지형 분석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거시경제의 가장 큰 축인 연준의 결정, 그리고 반도체 업계를 뒤흔든 그야말로 블록버스터급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5bp, 미 연준이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바로 25bp 인하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그냥 인하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성격, 도대체 어떤 성격의 인하냐? 이게 모든 걸 결정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번 인하가 경제가 망가지고 있어서 허둥지둥 내리는 패닉성 인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경기가 나빠질 것 같으니까 미리 막는 일종의 위험 관리성 인하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런 선제적인 조치는 주식시장의 최고의 호재였습니다. 왜냐,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시장에 돈은 풀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디락스 시나리오를 예고하기 때문이죠. 당연히 한국 수출 기업들한테도 아주 긍정적인 신호고요. 자, 이제 기술 섹터로 넘어가 볼까요?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칩을 공동 개발한다. 와, 이 한 문장이 반도체 업계 전체를 그냥 뒤집어놨습니다. 이 동맹, 사실 우리 한국 반도체에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인텔이라는 엄청난 경쟁자가 다시 부상하면서 삼성의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에는 분명 위협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 협력은 결국 AI 하드웨어 생태계 전체의 성장을 가속화시키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 바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파운드리의 리스크보다는 이 메모리의 기회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번째, 지정학과 시장 심리 분석입니다. 자, 거시경제와 산업의 큰 그림을 봤으니까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을 좌우하는 지정학,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죠. 트럼프와 시진핑이 바로 여기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효과가 있는 건데요. 특히 한국이 일종의 중재가 역할로 부상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굉장히 큽니다. 그럼 이 화해 무드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한국 증시의 고질병이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줍니다. 지정학적 불안감이 줄어드니까 외국인 자금이 더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둘째, 그동안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던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는 괜찮겠다 하면서 다시 설비 투자를 시작할 명분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학이나 철강 같은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들, 이른바 올드 이코노미 섹터에겐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시장의 움직임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딱 찍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 마감했죠.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싶으시겠지만 이건 추세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아주 건전하다는 신호예요. 너무 과열됐던 AI 테마에서 빠져나온 똑똑한 돈이 이제 다른 유망한 섹터로 흘러들어가는 아주 건전한 순환매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종종 간과하지만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일본은행인데요. 무려 75조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700조 원에 달하는 ETF 보유분을 매각할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수년간 일본 증시의 가장 큰 손, 가장 큰 매수 주체였던 일본은행이 이제는 잠재적인 매도자로 돌아선다는 거죠. 당연히 일본 시장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글로벌 펀드들은 일본에서 뺀 돈을 어디로 가져갈까요? 바로 지금 여러 호재가 겹치고 있는 한국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자금 대이동, 즉 그레이트 로테이션의 가능성이 열린 셈이죠. 자,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우리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어떻게 올라타야 할까요? 마지막 5번째 섹션, 새로운 투자 논제와 전략입니다. 이 보고서는요, 이 새로운 위험 선호 환경에 딱 맞춰서 아주 구체적인 투자 논제와 전략을 제시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전략이 참 흥미롭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AI 성장의 중심축인 반도체는 계속해서 비중을 높게 가져가되 여기서 나온 수익이나 새로운 자금을 금리 인하와 경기 회복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섹터, 그러니까 금융, 자동차, 산업재,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 현명하게 분산시키자는 겁니다. 기존 주도주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기회를 잡는 정말 균형 잡힌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해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요.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라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전환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